와우 와우 와 와글와글 와인바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세대 차이가 아니고 시대를 따라서 이 사람이 동시대의 사람이냐 아니면 뭐 다른 시대 사람이냐 시대를 따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은 사실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범시대적인 음료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와인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와글와글 와인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 선생님들, 아우,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벌써 와인 생각하니까 입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세 분. 기분이 네,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네. 아,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와인바에서 제일 그래도 책도 내시고, 와인에 조예가 깊으신 김석권 예, 성형센터 성형센터 센터장 네네네. 김석권입니다. 네, 아, 성형 전공. 아, 성형하니까 왠지, 네, 그 앞에서 뭔가를 받고 싶은 또 그런 욕구가 느껴지지만, 네, 우리 김석권 선생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젊으셨을 때는 정말 너무, 정말 인물로는 뒤지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자, 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외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외과 중에서도 위장관 외과를 전공하는 외과의사 김봉헌입니다. 외과의사 반갑습니다. 네, 엄청 자랑스럽고 요즘 귀한 맞죠? 외과면 참 귀한 네, 외과 선생님. 전에는 흔했는데 요즘 귀하게 됐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군요. 자, 우리 저하고 마주하고 계셔서 지금 얼굴이 살짝 좀 네, 그런데 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장내과 전공한 신장내과 과장 박임수입니다. 네. 네. 신장. 네, 신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 키 뭐 커지는 과라고 착각할 분은 없지만 요즘은 뭐야 신장보다는 콩팥이라는 콩팥이라는 콩팥병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콩팥병, 콩팥 몸에 있는 콩팥. 네, 오늘 이 세 분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뭐 나름대로의 희노애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슬픔도 얘기할 수 있고 아픔도 얘기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엑기스만 정말 도움이 되고 아, 저분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 또는 의료진들에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와인바기 때문에 김석권 교수님께서 와인에 대해서 우리 네, 초보도 있고 뭐 고급 다 아시는 분도 계신데요. 초보다 생각하시고 제가 초보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부탁드릴게요. 와인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우선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원 원장님, 와인이란 뭘까요? 와인 포도로 담은 술이다. 포도를 일단 그 정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과일주 살구로 담으면 살구주고 감으로 담으면 감주고 이거는 포도로 담았기 때문에 포도주인데 영어로 하자면 와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란지. 이제 와인을 그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곽 교수님은 와인은 뭐다? 그냥 일반적으로. 본래 와인이라는 거는 포도로만 만든 게 와인이 아니고 모든 과일이 다 와인이죠, 와인. 예. 모든 과일 그렇죠. 그냥 뭐야 사과 와인 뭐 무슨 와인 다 와인으로 많이 부르기도 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과일 주인데 이제 사교가 아이고 역시 박사님 책을 많이 보시더니 저 뭐야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흔한 과일에 따라서 그냥 이제 그 와인이 많이 퍼지게 된 거는 이제 많이 퍼지게 된 거는 시작한 거는 다음에 이제 김석권 박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많이 퍼진 거는 이제 로마 시대에 가면서 처음에는
다 공급해 주다가 너무 땅이 넓어지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만들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와인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세한 설명은 예, 와인의 아이고, 그 역사까지도 이제 아이고. 설명을 곁들여 주시네요. 역시 내과와 외과의 차이는 극명하군요. 마시는 것만 잘합니다. 마시는 건 마시고. 예. 저는 와인은 문화다. 예. 또 와인은 사랑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와인은 음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와인도 하나의 음식이라고 프랑스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네. 예. 이 문화가 발전할수록 와인이 귀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점점 국민 소득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와인을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죠. 그래서 문화다. 또 와인은 사랑이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여인들을 보면 다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카페 외국에? 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시면서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맞아요. 아, 좋은 제안. 와인을 와인은 사랑을 키워주고 사랑을 맺게 해주는 도구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인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 저는 학술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카페에 오면 와인을 딱 2잔을 시킵니다. 그래서 카페 주인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 사람이 오면 2잔을 내놓으면서 선생님 왜 와인을 2잔만 먹습니까? 이러니까 나하고 아주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 와인을 한 잔씩 했는데 그 친구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은 친구 술, 이 술은 내 술. 내가 2잔을 먹고 간다 이거죠. 이거 어디서 읽은 적이 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 잔만 달라. 오늘 한 잔만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선생님 왜 오늘 한 잔입니까? 나는 술을 끊었습니다. 역시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기대대로 아주 너무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한 잔씩 네. 하겠습니다. 네. 아유, 와와 한번 합시다. 예. 와와와. 예, 좋습니다. 예, 이 와인은 뭐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영어로 이제 스파클링 와인. 프랑스에서 만드는 이 스파클링 와인은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그러죠. 샴페인. 근데 이거는 이태리에서 만들어서 이태리에서 만든 이 샴페인은 스푸만떼라고 합니다. 예, 이건 스푸만떼. 예, 예, 지금 그 거품이 오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만든 샴페인은 거품이 약 5,600만 개가 올라간대요. 거품이 여기서 올라가는 거품이 누가 세어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러나 이 와인들은 비교적 저렴한 와인이라서 거품이 오르기는 하되 그렇게 많은 거품이 오르진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온 샴페인은 보통 12.5도 정도인데 이거는 훨씬 온도가 도수가 낮은 맥주보다 약간 도수가 높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아주 쉽게 마실 수 있고 또 이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좀 달달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수가 왜 낮겠습니까? 여기에 당분이 다 알코올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는 낮고 달달한 와인. 연인들이 마시기 좋은 와인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달아서 맛있는데. 좋아하세요? 본래 그리스나 로마나 이렇게 이 해압을 할 때 이 정도 도수로 해서 마셨어요. 한 맥주 도수 다 이제 물을 타서. 물을 타서. 예.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먹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고 대부분은 한 맥주 도수하고 비슷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셨어요. 한번 마셔보세요.
아주 상큼한 향이 있고요. 또 보니까 그것도 있네요. 저 바나나 향이 좀 있고, 아주 저는 맛있어요. 그냥 엄청 엄청 예, 맛있어요. 기분 좋은 와인이에요. 예. 그냥 주스네요, 주스. 아니에요. 알코올이 있어요. 우리가 와인을 마시는 순서는 제일 먼저 마시는 게 이 샴페인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샴페인에서 혹은 그 화이트 와인요. 그걸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레드 와인 마시는 순서요. 그 다음에 가벼운 와인부터 시작해서 좀 좀 무거운 와인 이런 순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그린 와인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 한 잔씩 하고 다음엔 또 근사한 와인을 또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와인은 사또 몽로즈라고 하는 건데, 몽로즈가 무슨 말일까요? 몽트, 산이죠. 산, 로즈, 장비. 그래서 이건 산장비, 산장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와인이에요. 이게 비록 그랑크리 클래스의 2등급이지만은 1등급 와인에 버금가는 그런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게 이제 쌍떼 밀룡에서 생산된 와인인데요. 쌍떼 밀룡의 특징이 사성 장군처럼 아주 강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꼬스데스 뚜르넬이라고 하는 쌍떼 밀룡 와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주 강건한 와인이죠. 상당히 탄닌이 강하고 맛도 좋고요. 그래서 이게 그 와인을 평가하는 사람 중에서 로버트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파크는 와인계에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와인값을 2배로 올리기도 하고. 현재 살아있는 분이세요? 예, 아직도 살아있죠. 미국 분인데, 이분이 이걸 2009년도 그 사또 몽로즈 와인에다 100점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2009년도. 이제 100점 만점을 받으면 아주 값이 2배로 탁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2018년, 2017년 와인도 97점, 98점을 받을 정도로 아주 좋은 와인이에요. 예. 쌍떼스테프의 유명한 와인, 몽로즈를 한번 제가 서버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1년 와인이에요. 2011년 와인인데 벌써 12년이 경과된 꽤 오래된 와인이라서 색깔을 한번 보세요. 우선 색깔을 보면은 상당히 그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약간 노란빛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볼 때는 처음에는 이 향을 맡아서 봅니다. 향이 어떻습니까? 꼭 박아야 돼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예. 좋은 향이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여기 이제 불이 없어서 뭐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깨끗한 와인인가, 안에 부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보고요.
끝에서 노란 색깔도 약간 나고 그런데 아, 노란색 보이세요? 지금 잘 숙성된 와인이고요. 이제 한 모금 해보는데 보통 마실 때는 10cc 내지 20cc 정도로 한 모금입니다. 한 모금을 마시고 그러다 그냥 꼴깍 하면 안 되고요. 입에다가 넣어서 입에서 굴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후루룩 마시기도 하고 또 꿀렁꿀렁하기도 하는데 그건 절대 신뢰가 되지 않고 저 사람 와인 좀 아는 아, 꿀렁꿀렁 해야 돼요? 분이네. 예, 그렇게 해도 전혀 이건 신뢰가 안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TV 보면 예, 와인의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후루룩 마시면은 와인의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예, 한번 우리 마셔볼까요? 해볼까요? 예. 그냥 마시면 돼요? 예, 좋아요. 향기가 좋습니다. 예. 근데 되게 털털해요. 예, 이게 지금 탄닌인가? 우리 뜨르본 맛은 이제 탄닌 맛이고요. 와인에는 이 탄닌, 뜨르본 맛하고 신맛하고 단맛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맛, 단맛. 그런데 좋은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맛, 단맛, 뜨르본 맛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으나 다만 조금 뜨거운 맛이 조금 강해요. 이게 상테스테프 와인의 특징입니다. 예, 상당히 강한 느낌이 오죠. 네네, 좀 예,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마치 사성 장군처럼, 사성 장군 대장처럼 경건한 아주 강건한 그런 와인입니다. 이 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보통 13도로 되어 있고요. 보르도 와인은 대부분 13도요. 그다음 캘리포니아 와인들은 14도, 15도까지 나오는 와인이 있고요. 칠레 와인도 14.5도에서 15.5도까지 나와요. 왜? 햇빛이 강하게 내려 쪼이면서 포도를 아주 당도를 높여주는 지역이 캘리포니아와 칠레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 프랑스 와인은 그렇게 높은 도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13도, 예. 거의 다 13도입니다. 예. 우리나라 포도는 그 와인 만들 때 설탕 안 넣어요? 진짜요? 안 넣죠. 아, 안 넣고 그냥 발로 그냥 이래 갖고 되는 거예요? 자체 그런데 당도로? 그런데 이제 하급 와인들은 데일리 와인들 우리가 이제 테이블 와인이라고 해요. 그런 와인들은 다 설탕도 섞어서 이렇게 씁니다. 예. 아, 저 처음 알았어요. 설탕 안 넣는 거. 다시 한번 설탕을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톨릭 같으면 성당에서는 미사주는 포도 외에 다른 거 넣으면 돼요? 못 써요. 그냥 예, 다시 포도만 한번 넣어요. 해볼까요? 자, 어떤 걸 느낄 수 있겠어요? 캐러멜 향, 그 다음에 초콜릿 향, 그 다음에 가죽 향. 가죽? 이게 가죽. 어떤 가죽이요? 레드? 예, 레드. 그 다음에 흙 냄새도 가지고 있고요. 퇴비 냄새. 예. 그런 것까지 간별히.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두 맛.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네, 자꾸 마시면서 그 이제 맛을 찾아가는 그런 기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믈리에가 되려면은 이 맛을 이제 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다시 한 모금 해볼까요? 예. 이것의 그 무게가 어떻습니까? 가볍다, 중간이다, 아주
아주 무겁다. 어떤 느낌이에요? 아주 헤비. 무겁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상당히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디가 헤비하다. 우리가 헤비 바디. 그 다음에 뭐 라이트 바디, 미디엄 바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건 헤비에 속해요. 혹시 난 잘 몰라서 그런데 떨떠름하고 맛이 그 다음에 이 맛 자체가 굉장히 좀 텁텁하다 해야 됩니까? 좀 그왜 예. 보통 포도주 샴페인 같은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달달한데 그래서 무겁다고 표현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고급 와인이 될수록 그런 이제 탄닌도 강하고 이건 드라이 와인이죠. 그래서 단맛은 우리 잘 못 느낍니다. 예. 아, 드라이하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드라이 할수록 이제 헤비하게 느껴지는 거죠. 와인이든 뭐든 모든 좋은 술은 잘 넘어가요. 목에서 좋은 술은 잘 넘어간다. 술은 잘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술이라는 이름이 술술 넘어간다고 술이라고 해요. 와인도 좋은 거는 돈 많이 지불하면은 그냥 좋아요. 그냥 맛있죠. 그냥. 예. 와인은 와인 값에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와인, 뭐 10만 원짜리 와인, 100만 원짜리 와인 그 퀄리티가 바로 와인 값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먼저 외과니까 엄청 험한 수술도 많이 보셨을 건데 어떻게 뭐 본 게 아니고 많이 해봤죠. 해보셨겠죠. 예. 아니 어때요? 우리 옛날에 외과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다 했거든요. 성형에서 하는 건 빼고 또 정형 빼고 신경외과 빼고 다 지금 했는데 다 이제 분과를 시켜서 나눠준 거예요. 외과가 다 분과를 시켜서 다 나눠준 거예요. 21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외과도 위장관, 간담체, 뭐 유방 등등 뭐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전에는 다 했습니다. 근데 내 기억에 밤에 이제 교통사고 환자가 왔는데 이 수술을 들어가서 이제 배를 열고 개복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피딱지가 팍 안에 앉아 있는 거 있죠. 배 안에. 그래서 이제 씻어내면서 슬슬 걷어냈는데 갑자기 피가 하늘까지 탁 아, 동맥이 터졌군요. 대동맥. 아유. 그때는 무슨 장비고 뭐 기술이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르죠, 그냥. 손으로 바로 딱 눌려야 돼요. 근데 이 손을 한번 눌리놓으면 떼면 바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눌리고 손을 막 못 뗍니다. 못 떼면서 씻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한 방울씩 뜨거든요. 한 방울씩 딱 아, 살짝 떼면서 예. 한 반을 가는 실로 이렇게 탁 뜨고 타이 이러면 딱 이렇게 타이를 해줍니다. 그럼 손가락 1mm씩 뒤로 살 당기면서 또 이래가지고 한 요만큼 터졌는데 아이고. 깁는데 막 1시간쯤 거의 완전히 그냥 몸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이제 이런 한잔 하면 술맛이 아니고 꿀맛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마시니까 또 설명을 들으면서 마시니까 너무 좋고요. 또 이게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는 뭐 좀 그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그 환자분은 살았겠죠? 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사의 혼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수술은 그 생명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힘을 더 이렇게 살아내는 생명력이 더 커지는 것 같긴 그 해요. 말을 간단하게 하니까 그렇지 그런 환자들은 이제 마치 선생님도 완전 비상이 걸려가지고 뭐 이 IV 라인이라 그러는데 이 주사를 막 몇 군데 뚫어가지고 막 집어넣고 피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깨고 난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장기 부전증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신장내과 선생님 뭐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리거든요. 이 현대의학은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환자를 살릴 수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참 살린 보람된 그런 순간이죠. 그런 분들이. 곽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연구해 가면서 살린 환자 많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연구 안 하고 그냥 환자가 살아나. 살 수 있는 환자는 살았고 네. 살수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좀 운명 달래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뭐 수술이 아니라서 어떤 치료를 좀 특히 이제 새로운 치료 같은 거 보면은 치료가 다 그래. 지금 우리 젊을 때하고 지금하고 뭐 어르신 시스템이 너무 달라져 가지고 우리 때는 정말 환자만 열심히 보면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뭐 수고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아, 지금은 맞아요. 지금 조금 나쁜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힘들죠.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이게 뭐 페이퍼나 혹은 외국 학회나 보고 저 치료 괜찮다 해서 뭐 그 치료를 적용하는데 뭐 결과가 전체 결과만 좋으면은 일부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다음에 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은 뭐 그 방법을 계속 쓰고 하는데 대부분 새로운 방법을 쓰면 처음에는 효과가 좋다가 이 케이스가 자꾸 늘어나면 그 의외로 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왜 처음에는 이렇게 좋을 때로 막 적극적으로 권하다가 나중에 조금 그 성공률이 낮아지면은 또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도 옛날에는 치료를 열심히 하면은 뭐 결과가 나쁜 결과에도 다 수용하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만일에 돈을 더 많이 들이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은 뭐 가만히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없죠. 대부분 그렇죠. 요즘은 맞아요. 뭐 참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힘들게 하는 얘기가 그죠? 의사는 왜 그걸 모르냐? 믿어주는 건 감사한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외과도 수술을 하면 사망률이란 게 있거든요. 그걸 얼마나 이렇게 낮게 낮추느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 그럼 필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우리 곽임수 교수님 얘기처럼 참 힘들어요. 좋지 않은 결과가 왔을 때는. 근데 우리 이제 그 큰 수술을 한다든지 또 생명을 다루는 수술을 할 때 우리 보호자분들이나 우리 이런 분들이 많은 이해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게 기대하는 만큼 좀 덜 나오면 죄송하고 그렇죠. 제가 경험한 환자 이것이 뭐 쓰라렸던 일이기도 하고 또 칭찬받을 일이기도 하네요. 제이라고 하는 중학생이 왔는데 이제 한쪽 귀가 없는 그 소위증 환자예요. 뭐 무위증이라고도 하지요. 귀가 남아 있어도 그 땅콩 그 껍데기 모양으로 딱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 선천적인 거죠? 예, 선천적인. 한쪽만 그래요? 양쪽 다도 있고요. 양쪽 다는 아주 드물어요. 선천적으로 귀가 양쪽 다 없는 경우 아주 드물고 한쪽만 없는 경우는 상당히 흔해서 7,000명 중에 1명 정도가 태어날 정도요. 7,000명에 한 명이면 꽤 많아요. 많죠. 예. 많은 거죠. 많죠. 그래서 이제 귀를 재건을 하게 됐어요. 귀 재건 한 번밖에 끝난 거 아닙니다. 귀 재건은 이제 늑골 그 끝에 붙어 있는 연골을 채취해다가 그걸 귀 모양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귀에다가 이제 귀 자리에다가 위치에다가 그걸 심어주는 수술이 1차 수술이고
두 번째 수술은 그 귀를 일으켜 세우는 수술이에요. 귀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세 번째 수술은 귀는 이제 좀 오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오목하게 이렇게 이제 예, 조개 안처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 학생 수술이 이제 뭐 잘 진행이 됐어요. 수술도 잘 진행되고, 귀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고. 남자입니까? 여자. 예. 여성이다.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항공 그 운항과라고 하나요? 그 스튜디스는 이제 그런 학과가 그 인하대에 있어요. 거기 이제 진학을 해서 이제 스튜디스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 이제 시험을 치자면은 귀 청력 테스트도 하고 뭐 귀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귀 구멍을 이제 뚫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비인후과 교수한테 이제 협진을 보냈죠. 귀 구멍을 좀, 그 교수가 귀를 또 잘 뚫는 교수예요. 그러면 아예 그 시스템이 없군요. 이 청각 가는 길도. 그렇죠. 귀 구멍이 이제 웨이도가 없죠. 그래서 웨이도는 이제 만든 수술인데, 그 유명한 그 귀 또 구멍을 뚫어주는 교수예요. 강 교수라고요. 그분이 이 귀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뻐끔하게 보기가 싫어. 근데 이대로 하는 게 좋겠다. 수술하지 말아라.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얘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위로를 뭐 한다고 한 게 미안하다. 그 내 귀를 너무 잘 만들어준 것도 문제로구나. 그러나 인생은 귀 하나 때문에 결정되는 건 결코 아니야. 내 길은 어떤 길이 되든지 스튜디스가 될 수도 있고, 내 귀가 안 좋다고 해서 그쪽에서 뽑아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은 다른 길이 다 열려있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위로를 해서 보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다음에 또 왔어요. 또 와서 선생님, 제가 은행원이 됐습니다. 은행에 시험 쳐서 합격을 해서 내가 볼 때는 스튜디스보다 은행원이 훨씬 낫죠. 스튜디스 얼마나 힘든 직업인데요. 예. 그래서 저를 봐라. 인생은 다 그렇게 열려있는 법이야. 하고 위대해진 적이 있네요. 그러네요. 그래, 이 세상에 저 못생긴 여자를 좋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못생긴 여성을 좋아하는. 성형외과. 바로 여기. 아니, 나도 어리둥절했는데 금방 선생님까지 알아봤지네요. 센스 대단하시네. 역시 학구파라. 저도 그 막 우리가 이제 2000년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오면서 분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암 쪽을 주로 위식도암을 전공을 하는데, 20몇 살 먹는 처녀가 이제 위암이 걸려서 왔어요. 아가씨가 이제 수술을, 엄청 큰 수술을 했죠. 위도 다 드러내고, 뭐 비장, 뭐 주변에 장기들도 많이 드러내고 이래 확 했는데, 그래도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 아가씨가 이제 시집 가서, 이제 아기도 둘 놓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 뒤에 이제 진료받으러 왔는데, 굉장히 그죠. 참 이 사람은 함부로 포기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젊은 연령실수록 암이 엄청 악성도가 높아서, 그리고 뭐 빨리 정말 악성도가 높다만 진행도 빠르고 전이도 빠르고, 그래서 정말 힘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수술 받기 전에 팀이 이제 그때 우리 부산대학병원에 내려와가지고 그 강당에서 그 아가씨만을 위한 콘서트를 했거든요. 우리 뒤에 이제 숨어서 봤죠, 사실은. 봤는데 그 애를 위한 콘서트를 해주고, 그렇게 걔는 수술 잘 받고 기분 좋게 나와서 퇴원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했으니까 정말
참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정신력이나 마음의 어떤 단단함이나 그런 게 이 치료하고 연관돼서 정말 암세포마저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이고 너무 재밌었어요 교수님. 저쪽 그때 배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때 한번 미리 예습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이걸로 한번.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 와와와. 네 감사합니다. 와글와글.